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일촌의 안범진 변호사입니다. 예, 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었고요. 벌써 10개월이 넘어섰고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간의 중처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떠한 법률적 이유가 발생하는지 검찰 사건 처리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 기준으로 노동청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은 58건, 그리고 중처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은 23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한 것은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6건이고요. 현재 불기소는 1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한 건씩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처법 위반 최초 기소는 2022년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업체인데요.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미비 등으로 독성 간염 증상을 발병케 했다는 것이고,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중처법 위반 첫 불기소도 있었습니다.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미흡하지만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만한 정도의 의무 불이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고 그 이후에 2022년 10월 19일 두 번째 중처법 위반 두 번째 기소가 있었습니다. 대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내용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에서 고소 작업대에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 중 추락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자체는 올해 3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체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3일 중처법 위반 세 번째 기소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건 기소됐습니다. 물론 기소한 검찰청은 각 다른 검찰청입니다. 한 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기소를 했고요. 또 한 건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먼저 경남 고성 소재 선박수리업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9일 날 사고는 발생했고요. 내용은 선박수리공사 중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통로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절차, 하도급 업체 안전보건관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남 함안 소재 철강 제조업체 사례입니다. 올해 3월 16일 날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철강 제조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충격된 사고입니다. 이 건은 특이하게도 8년째 원청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한꺼번에 두 건의 중처법 위반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는 올해 5월 14일 날 발생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 기소됐고요. 내용은 원청으로부터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에 추락한 사고입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3월 9일 발생한 사고인데요. 고양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내용은 원청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무게가 190kg 정도 되는 철근에 충격된 사고입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중처법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기소된 총 6건의 검찰 사건 처리를 모두 일별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기소 내용을 좀 나눠서 어떤 의무 위반 유형으로 기소가 됐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된 법률적 이슈가 뭐였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된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중처법 제4조 1호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마련 안 되었다는 이유로 1건, 시행령 4조 3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건, 그리고 시행령 4조 5호 남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6건이 기소됐습니다.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저희가 중처법 시행 초기에 가장 좀 걱정하고 또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기에 또 수사에 초점을 뒀던 부분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를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향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조 7호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건, 시행령 4조 8호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1건, 그리고 시행령 4조 9호 가나 다 목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하도급 업자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4건이 기소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어떤 쟁점이 법률적으로 이슈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 최초의 중처법 기소가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날 최초의 중처법 위반 혐의 없음이 있었거든요.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사례인데요. 취지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재해 예방 필요 예산 편성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미흡하지만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의무 불이행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처분한 건 아니고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된 사례는 좀 더 있습니다. 이 내사 종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부산 소재 아파트에서 옹벽 청소 중에 추락한 경비원 사례, 서울에서 분뇨 수거 작업자가 사망한 사례 등에서 이 사고 발생 과정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사고 발생 과정이 이례적이라서 경영 책임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짐작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즉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된 사례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은 CSO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실 이 건도 시행하기 전부터 무척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남 고성 소재 선박수리업체는 CSO를 선임해 뒀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CSO가 경영 책임자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CSO가 아닌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서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CSO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례가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검찰 사건 처리례를 보면 CSO를 선임했다고 해서 막바로 대표이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자료와 상당한 수준의 그 법률적 변론 같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 현장 소정이 산업법 위반으로 주로 처벌됐고
원청 대표이사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처법 시행 이후에 원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향후 검찰 사건 처리례를 조금 더 추적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